6단원입니다. 물질의 특성 파트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요, 여러분들 둘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혼합물입니다. 자, 순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순물질은 이 공간 속에 그 하나의 성분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순물질입니다. 한 성분만 있는 거예요. 혼합물은 이 한 공간 속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섞여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순물질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순수한 요 물질 하나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은 구리죠, 구리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금으로만 되어 있느냐, 또는 산소로만 되어 있느냐, 또는 수소로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순물질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는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두 종류 이상이 뭉쳐서 하나가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물은 H2O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H2O는 뭐냐면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얘도 붙어 있거든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금, 염화나트륨, NaCl 이런 거, 이런 건 다 우리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결국엔 어쨌든 하나다. 두 종류가 하나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혼합물은 그런 게 여러 개, 순물질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물질이 여러 개 섞여 있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 혼합물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용액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균일 혼합물이거든요. 용액은 뭐냐면 이 물 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물 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골고루 이런 식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탕을 물에 녹인 거 설탕물, 소금을 물에 녹인 거 소금물, 그 다음에 공기도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고요. 탄산음료, 그 다음에 합금이라 그래서 금속이 균일하게 여러 개 섞여 있으면 단단한 금속이 돼요.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고요. 불균 혼합물은 뭐냐면 어떤 공간 속에 얘네들이 뭉쳐서 뭉탱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종류가 밑에 깔리고 다른 종류가 위에 깔리고 이런 걸 불균일이라고 해. 그래서 불균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스,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흙탕물, 그 다음에 우유도 불균일이고요. 그 다음에 암석도 불균일입니다. 암석도 여러 가지 물질이 불균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불균일 균일이지만 공통적으로 혼합물이고, 왼쪽은 한 종류로 되어 있거나 두 종류로 되어 있어도 순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우리는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서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수은, 산소 같은 거 말하는 것이고, 두 종류가 붙어 있다 이런 애들, 이런 거 물, 염화나트륨, 에탄올 이런 애들.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균일하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설탕물,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등은 골고루 섞여 있다. 균일은 뭐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고요. 불균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스, 흙탕물, 우유, 암석 등이 불균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이 6단원의 제목처럼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특성은 뭐냐면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유한 성질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순수한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냐면 우리가 공부할 끓는 점, 끓는 온도, 녹는 점, 녹는 온도, 어는 점, 어는 온도, 밀도 공부할 거고요. 용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물질 특성이 들어가고, 색깔이나 냄새, 맛도 우리가 특성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 다릅니다.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면은 만약에 그 물질이 같은 물질이야. 그럼 양에 관계없이 같아야 합니다. 같다. 그래서 순물질은 특성이 항상 일정하고 혼합물은 여러 개 특성이 섞여 있으니까 둘을 구별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끓는 점 차이가 있고 어는 점 차이가 있고 녹는 점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건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은 끓는 온도예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죠. 100도씨에서 물이 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100도씨 전에는 물은 액체 상태였는데 100도씨가 넘어가면 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상태 변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태 변화할 때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액체들이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액체가 이제는 그 자기들끼리에 붙어 있으려는 힘을 이겨내고 날아가는 거거든. 이 날아갈 때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순물질은. 그런데 혼합물은요, 소금 같은 이런 혼합물은요, 끓는 점이 더 물보다 높아지고 두 번째, 일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 있잖아. 그쵸? 이 물 입자들이 이제 날아가서 기체가 되면 이게 끓는 거잖아요. 슝, 잘 있어, 난 간다, 이게 끓는 거거든.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소금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소금은 안 날아가니까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진해지니까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잘 못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이 되면은, 자, 혼합물 얘기하는 거죠. 혼합물의 끓는 점이 순물질보다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어는 점은요, 원래 순수한 물질보다 어는 점은 더 내려갑니다. 일정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는 걸 방해하는 거라서 어는 점이 혼합물은 더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은 0도씨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음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에다가 에탄올을 섞으면요,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우리가 워시액에다가 물하고 에탄올을 섞어주고요.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를 이제 눈 위에 뿌려주면은 이 제설제가 눈 성분이 물과 결합하면서 어는 점을 낮춰줘 가지고 쉽게 얼지 않는 거죠. 다 녹는 거죠.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달걀을 그냥 물에 삶는 것보다 소금물에 삶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고요.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여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을 끓일 수가 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자, 녹는 점 역시 녹는 온도, 원래의 나프탈렌의 녹는 점은 한 80도 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녹는 점이 한 60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둘을 혼합한 혼합물의 녹는 점은 더 낮아진다. 녹는 점도 더 내려간다. 순수한 물질보다 더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납과 주석을 혼합한 뗏납이나 퓨즈를 사용하면은 더 쉽게 녹기 때문에 쉽게 녹아서 뭘 녹이고 붙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끓는 점은 혼합물이 올라가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혼합물이 더 내려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